저는 손흥민 선수가 케인 선수와 대체로 유사한 스타일의 역할도 할 수 있었던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는 특히나 측면이 아니라 최전방에서 어쨌든 헤트트릭을 했으니까 네. 이 최전방에서의 역할도 어느 정도 이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에 약간 많이 나올 만한 전략 같거든요. 일단 현재 폼만으로 보자면 손흥민 선수가 톱 가고 네. 그리고 뭐 마노루 솔로몬 같은 선수가 왼쪽 측면 들어오고 혹은 이제 오른쪽에는 브레넌 존슨이 이제 또 이제 가세가 될 거기 때문에 브레넌 존슨 혹은 뭐 쿨루셉스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형태로 출전을 하는 게 현재의 토트넘으로 봐서는 최선이라고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또 빠르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노루 솔로몬 선수가 사실은 창의적인 드리블 그리고 좀 파괴적인 드리블 이런 게 되는 선수거든요. 토트넘이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부족했죠. 창의적이고 좀 파괴적인 드리블링이 가능한 선수가 있어야 사실은 톱이라든가 또 중앙 미드필더들의 위력도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의 인적 구성에서는 저는 손흥민 톱, 솔로몬 측면 그리고 이제 존슨과 쿨루셉스키가 약간 또 상대에 따라서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이제 나눠서 뛰고 어쩌면 또 솔로몬 선수가 벤치로 가고 뭐 브레넌 존슨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구도를 기본으로 가져가는 것이 지금 토트넘에게는 가장 유력한 방안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원톱으로 나왔을 때 그 왼쪽 측면 지역에서 중앙으로 침투하는 이러한 플레이를 그동안 보여줬던 선수잖아요. 안쪽에서 이제 배치가 되면서 뛰는 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앞으로 좀 뭔가 진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을지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도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대표팀에 들어와서 그 중앙 롤을 부여받고 뛸 때는 굉장히 미드필더적인 역할도 많이 했고요. 주변 동료들에게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물론 예전 뭐 벤투 감독 시절부터도 얘기를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특히 좀 약간 프리하게 뛸 때는 너무 이타적인 거 아니냐. 자기가 찰 수 있는데도 주변의 동료들에게 웬만하면 넘겨주려고 하고 심지어 세트 플레이 프리킥 같은 것도 다른 동료들한테 양보하는 경우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물론 이제 왼쪽 윙포워드에서 정말 엄청난 여태까지의 기념비적인 실적을 유럽 무대에서 쌓아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왼쪽 윙포워드가 손흥민 선수의 천직으로 많이들 이미지를 갖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손흥민 선수가 케인 선수와 대체로 유사한 스타일의 역할도 할 수 있었던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이제 중앙에서 케인이 하는 그 이른바 9.5번 내지는 막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뭐 케인이 한 10이었다고 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뭐 동등하거나 뭐 능가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손흥민 선수도 한 8.5나 9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그 역할이 된다. 그리고 저는 우리 대표팀에 왔을 때 예전의 모습들을 보면 이미 손흥민 선수가 그런 자질이 있다는 거를 저는 예전부터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다만 손흥민 선수의 전체적인 어떤 신체 조건, 물론 키가 작은 선수는 절대 아니죠. 키가 큰 선수이기나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신체 조건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는 거한 스트라이커들이 하는 그런 정도의 9번 역할까지는 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중앙 쪽에서 뛰었을 때 저는 어느 정도는 케인과 유사한 역할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브레넌 존슨이 영입이 됐지 않습니까? 양 사이드에 솔로몬과 존슨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정말 뒷공간 침투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선수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서 라인을 계속 타는 움직임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상대 수비는 무조건 이 손흥민 선수에게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수비의 구조를 약간 허물어뜨리는 움직임을 가져가 줄 때 솔로몬이나 아주 빠른 침투가 가능한 존슨 같은 선수가 뛰어들어가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끌어내준 공간으로 존슨이 들어가고 여기서 메디슨이 스루 패스 한 방을 찌르면 토트넘은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약간 그 가짜 9번 같은 롤을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서 수행을 했을 때 지금 토트넘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로 봤을 때는 이게 꽤 괜찮을 수 있다. 이게 베스트다. 네, 거기에는 메디슨, 솔로몬, 존슨 이런 선수들의 역할이 또
상당히 결부가 된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보면 진짜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축구 도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이 가운데 있는 스트라이커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오른쪽에서 빌드업이 할 때도 가담을 해줘야 되고 또 반대편에 있을 때도 당연히 가담을 해줘야 되고 내려와서 볼을 받아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전반적인 과정들을 관여를 거의 다 해주면서 사실은 이게 버티는 플레이가 손흥민 선수가 약간은 케인보다는 좀 떨어진다 라고 당연히 판단이 들 수 있지만 오히려 버티기 전에 그냥 원턴치로 툭툭 내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선수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래스가 높은 선수고 훨씬 더 세계 무대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선수구나 라는 이제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케인 선수보다 버티는 게 약한 대신에 그렇죠. 케인 선수보다 쓱 빠져나가는 민첩성은 맞아요. 더 좋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상대 수비는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굉장히 번민의 시간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흥민이 쓱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이러다가 순간 내 뒤로 다시 돌아뛰지 않을까. 네. 그런 불안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케인과는 약간 다른 스타일의 9.5번 같은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메디슨, 존슨, 솔로몬 요 선수들의 특성과 잘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메디슨 같은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전 콘테 토트넘 있잖아요. 네네네. 콘테 토트넘에서 만약에 케인은 나갔어. 근데 손흥민한테 가운데 투입을 시켜. 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좀 반대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에게 너무도 힘든 과업을 어깨 위에 내려놓는 거다. 네. 그거는. 근데 지금은 결정적으로 메디슨이 있어요. 메디슨이 있어서. 메디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가짜 9번이 굉장히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케인 선수는 자기가 끌어내고 자기가 또 찌르고 그쵸. 그때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다다다다 뛰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손흥민 선수는 약간 일을 덜 해도 돼요. 그쵸. 왜? 제임스 메디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다시 뛰어 들어가는 거는 브레넌 존슨이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금의 어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체적인 시스템과 지금 구축되어 있는 선수진으로 봤을 때는 케인 선수가 짊어졌던 것보다는 약간 덜 짊어지면서 9.5번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케인이 있었을 때보다 일단 케인의 뭔가 그 과중했던 그 업무들을 약간 주변 선수들이 좀 분담하게 되면서 케인이 있을 때보다 뭔가 팀적으로는 더 성장한 느낌이 드는 거겠죠? 아니 지금 이 팀에 해리 케인이 그냥 있으면 더 좋죠. 그렇죠, 더 좋죠. 당연히 더 좋죠. 당연히 더 좋은데 어떻게 이제 까마귀 날자 딱 배가 떨어지듯이 팀적으로는 분명히 지금 팀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해리 케인이 있는 지난 시즌까지의 팀과 이 팀과 만약에 그라운드에서 맞대결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상상의 영역이니까 저도 모르죠. 토트넘 1과 토트넘 2가 붙으면 지구 1과 지구 2에서 요즘 멀티버스가 유행이잖아요. 그거는 저도 모르죠. 그 승부는. 어쨌든 그 케인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팀이 좋아진 게 아니라 케인 선수가 나가면서 묘하게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와서 팀을 훨씬 낫게 만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케인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팀이 좋아진 게 아니고 케인 선수가 지금까지 있으면은 이 팀은 더 위력적인 팀인 게 분명하죠. 그런데 그래도 요 시기가 잘 맞아떨어진 거는 토트넘 입장에선 다행이죠. 케인이라는 가장 위력적인 무기가 나갔는데 여기서 전술적으로까지 팀이 더 나락으로 갔으면 진짜 큰일이잖아요. 진짜 큰일이었는데 전체적인 어떤 선수진의 움직임적으로는 더 나은 팀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위르겐 클롭 감독이 도르트문트 감독 시절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 왜 그 게겐 프레싱에 정말 아주 선도적인 팀이었고 막 그런 거를 이제 격찬을 받을 때 위르겐 클롭 감독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팀들은 값비싼 10번 뭐 이런 선수들을 다 영입하지 않냐. 그런 선수들이 이제 플레이메이커를 하지 않냐. 우리 팀의 플레이메이커는 게겐 프레싱이다 그랬어. 정말 그 비싼 위대한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선수를 우리는 데려오진 못하지만 그 대신 팀 전체가 조직적인 압박 전술을 활용을 해서 이 전술을 우리의 플레이메이커로 삼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그 축구적으로 그 클롭 감독의 그 표현이 대대손손 저는 굉장히 진리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물 선수가 뭐 항상 있으면 좋지만 거물 선수를 다들 떠나보내죠? 아니면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도 결국은 은퇴를 해요. 거물 선수가 영원히 존재하진 않아요. 전 세계 어떤 팀이든. 그러면은 그런 공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결국 전술적으로 다른 선수들의 어떤 조합적인 움직임으로 해결을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우리의 플레이메이커는 개겐 프레싱이다. 그 클롭 감독의 그 표현은 정말 많은 지구상의 감독들이 사실은 좀 곱씹어 봐야 된다. 돈으로만 축구를 하는 게 절대 아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또 주장하는 거지만 이정료가 예를 들어 A라는 선수보다 B라는 선수가 100배 비싸요. 네. 그런데 B라는 선수가 A라는 선수보다 100배 골을 많이 넣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네. 절대로. 네. 10배 많이 넣지도 못해, 심지어. 그러니까 이 이정료라는 게 사실은 정말 선수들의 실력에 정비례해서 구축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싼 선수만이 능사가 아니고 결국은 팀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많이들 아시는 팀들 가운데 그거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팀이 어디다? 브라이튼. 브라이튼. 브라이튼은 그렇죠. 그 정말 천문학적인 금전을 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에서 플러스를 내는 흑자를 내는 그쵸, 팀이에요. 흑자 내는 팀이죠. 브라이튼은 돈을 이만큼 벌면서 팀은 안 약해져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왜? 전술적인 틀이 딱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흐름을 잘 타고 있는 게 토트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손흥민을 원톱으로 배치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결국에는 밀집 수비를 이루는 팀을 아마 이제 점점 상대를 많이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이 상대 수비가 완전히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원톱을 활용했을 때 이것도 손흥민 선수 원톱 전략이 통할 것이냐. 물론 이제 완전히 내려가 있는 팀이라면 뭐 가장 쉬운 거는 완전하게 압도를 하다 보면 그래도 프리킥 찬스도 나고 페널티킥도 얻을 수 있는 게 가능해지고 완전히 압도를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완전히 내려가 있는 팀들도 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거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팀이 내려가 있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런 팀은 토트넘이 찍어 누르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역습 맞고 지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능력이 충분한 팀이 저렇게 아주 극단적인 실리로 나오는데 손흥민 선수의 이 9번 롤로 과연 충분하냐? 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그때는 저의 대답은 완전히 충분치는 않을 것이다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무조건 내려가 있는 팀의 모든 팀에 다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내려가 있는 팀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수준 차이가 확연히 좀 나면 그거는 토트넘이 이길 수 있어요. 손흥민 선수를 9번 쓰고도. 그런데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데 실리적인 접근을 해요. 그때는 토트넘이 다른 수단이 좀 나올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는 지금 아시다시피 뭐 중하위권을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들도 강하거든요. 딱히 뭐 하위권이 따로 없는 지금 리그가 돼 있잖아요. 돈들을 하도 잘 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웬만한 팀들이 다 능력이 있으면서 내려가 있을 그런 빈도가 능력 없는 팀이 내려가 있는 빈도보다 더 많거든요. 그럴 때 토트넘은 당할 수 있고 거기서 상대를 압도하면서 충분한 골을 넣으려면 손흥민 선수 9번 그 단일 전술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거는 냉정하게 생각을 합니다.